이번 시간은 대단원 세 번째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단원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입니다. 기후의 이해와 우리나라 기후 특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기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후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기후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후 요인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후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의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후가 어떠한 뜻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기후는 어떤 장소에서 오랜 기간 걸쳐, 자, 오랜 기간입니다. 이 오랜 기간은 뭐 때에 따라서 약간의 그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한 30년 정도의 통계치를 일반적으로 내게 됩니다. 그것들을 내서 이 대기의 어떤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상태를 우리는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는요, 한 장소에서 순간순간 변하는, 매일매일 변하는 대기의 상태인 날씨와 구별되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씨는 오늘의 날씨 이런 말이 되겠지만 기후는 오늘의 기후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기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대기 현상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게 바로 기온과 강수와 바람이 되겠습니다. 이 기온과 강수와 바람이 바로 3대 기후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후 요소가 모든 지역들이 동일하지 않죠. 서울이 우리 구미보다는 겨울철에 좀 더 춥지 않아요, 그렇죠? 기후의 차이가 나죠. 근데 구미보다 이제 제주도가 더 따뜻하죠, 그렇죠? 어떤 그런 기후의 지역적 차이가 나는데 그런 차이가 나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위도나 수륙 분포나 지형, 해발 고도, 해류 같은 것들이 바로 기후 요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이 열대우림이에요. 자, 이 열대우림 기후라고 하죠, 우리가. 자, 그리고 여기는 사바나 기후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선인장이 보이니까 건조 기후가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단풍나무인데요. 대표적인 온대 지역에 서식하는 식생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침엽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냉대 지역에서 우리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알래스카라든가 이런 데는 한대라고 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기후입니다. 어떤 어느 날 갑자기 뭐 이상 기후로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기온과 강수와 바람이 이런 기후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기온, 강수, 바람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3대 기후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쵸? 3대 기후 요소. 우선 기온의 측정 한번 보세요. 우리 백엽상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 안에 보게 되면은 기온을 측정하는 게 있고요. 또 뭐도 있냐면은 이렇게 습도를 측정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수에 대한 측정이 있겠죠. 비가 오면은 오늘은 몇 미리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강수의 측정, 치국이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치구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이 강수 측정기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보기 좋으라고 이 치구기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바람에 대한 측정은요, 풍속과 풍향을 동시에 측정합니다. 이렇게 비행기처럼 되어 있는 얘가 돌면서 풍향을 측정하고요. 앞에 있는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회전 속도에 따라서 풍속이 측정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후 요소의 지역차에 영향을 주는 기후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기후 요인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위도입니다. 자, 이 위도는 기후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인데요. 자, 여기 지금 지구가 있고요.
바로 영도, 적도가 되겠죠. 이 적도는 태양으로부터 수직에 가깝게 열을 받으면서 가장 뜨거운 고온 지역이 되겠죠. 자, 여기 북극입니다. 이 극지방에 가게 되면은 태양 광선을 비스듬하게 받게 되면서 열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우 저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있는 이 중위도 지역은 적당하게 받게 되면서 우리가 온대 기후가 되게 되는 요인이 되게 되는 거죠. 바로 위도는 이 고위도로 갈수록 또는 저위도로 갈수록 뭐가 달라집니까? 태양에서부터 받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쵸? 자, 우리나라에서도 남부 지방에서부터 북부 지방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저위도 지역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기온 어떻게 됩니까? 어, 기온이 이제 낮아지게 되겠죠. 그쵸? 어, 이런 위도 차에서 비롯되는 남북 차이, 기온의 남북 차이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륙 분포입니다. 수륙은 바다와 육지의 어떤 분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닷가 쪽에 있는지 내륙 쪽에 있는지 이거에 대한 기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육지와 바다의 비열차로 만들어지는데요. 육지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지만 바다는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습니다. 그래서 육지는 비열이 낮다라 그러고 바다는 비열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위도 상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같은 위도니까 어떻겠어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거의 같은데 내륙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내륙 지역은 더워질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만 해안가는 이거보다는 적게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떨어질 때도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내륙 지방은 많이 떨어지게 되겠지만 해안 지역은 조금밖에 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륙과 바다의 비열차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름과 겨울의 이 기온의 차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연교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륙 지역은 연교차가 크고 해안 지역은 연교차가 작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죠. 육지는 어떻게 되나요? 낮에 굉장히 빨리 뜨거워지지만 바다는 그거에 비하면은 별로 뜨거워지지 않죠. 식을 때도 어떻게 되나요? 육지는 빨리 식어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바다는 큰 변화가 없이 유지를 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발 고도가 되겠습니다. 자, 해발 고도는 보통 100m가 상승할 때마다 약 0.6도씩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것도 실제로는 건조할 때와 습할 때가 좀 달라요. 그냥 평균적으로 한 0.6도씩. 또 중요한 건 뭡니까?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내려간다. 요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도가 높은 산 지역은 여름에도 어떻게 됩니까? 서늘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랭지 농업을 그쵸? 하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지형의 영향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땅의 모양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산이 내 뒤에 있다 또는 나는 그냥 평야 지역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르죠. 또는 산이 둘러싸고 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지형의 모양에 따라서 기온에 다름이 있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 강수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 한번 보세요. 지형성 강수라고 하죠. 습한 공기가 오다가 이렇게 산에 걸리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강수가 내리게 되는, 근데 넘어가는 쪽은 오히려 강수가 없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강수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 바지, 자, 요 앞쪽을 바람 바지라고 하고요. 요 뒤쪽을 바람 의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그쵸? 자, 이 밖에도요. 해류나 기단이나 전선 같은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기후 요인이 되겠는데요. 우리 한번 뒷페이지에 넘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류입니다. 자, 해류는 아주 간단해요. 난류, 따뜻한 바닷물의 옆에 있으면 기온이 높겠죠. 하지만 차가운 바닷물 옆에 있으면 기온이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런 것들 바로 해류가 기후에 영향을 준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단입니다. 기단은요. 같은 성질의 공기 덩어리예요.
자, 만약 시베리아 기단이 들어온다. 시베리아는 이 고위도 지역이니까 기온이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랭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런데 또 육지에 있으니까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속으로 싹 들어와 영향을 주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바로 겨울이 되는 거죠. 한랭, 건조한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북태평양 기단은요, 저위도에 있어서 아주 기온이 높아요. 고온이에요. 그런데 또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기 때문에 고온, 다습하죠. 자, 이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쫙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바로 한여름이 되면서 아주 무더운 날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세요. 전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선하면 이제 우리가 장마전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왼쪽에 우리 오츠크해 기단과 바로 이 북태평양 기단의 성질이 다르거든요. 오츠크해는 한랭하면서 수변합니다. 이 한랭하면서 수변한 공기와 이 북태평양 기단의 고온하면서 다습한 공기가 만나게 되면서 전선을 만들어내고 그 전선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바로 강수의 영향을 아주 많이 주는 거잖아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기후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는 전체적으로 어떤가?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바로 무슨 기후입니까? 냉온대 기후가 되겠죠.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동안 기후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런 동안 기후에서는 무슨 풍 기후가 있다? 바로 계절풍 기후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한랭 건조한 북서계절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매우 적죠. 자, 우리 오른쪽 그림 보면 그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고온다습한 남서 또는 남동 계절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자, 이 계절풍이 불어오면서 강수량도 많고요. 아주 불쾌지수가 높은 습한 날씨가, 그 다음에 고온의 날씨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중위도 대륙의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대륙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 뭐냐? 바로 영교차가 크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륙의 동쪽은 자, 편서풍이 항상 중위도 지역에 부는데 이 편서풍이 어디를 지나서 옵니까? 대륙을 지나서 오죠. 그러니까 대륙의 성질이 어때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교차가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겨울에는 또 영하로 내려가죠. 영교차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 대륙의 서하는 편서풍이 어디를 지나서 오나요? 바로 대서양, 바다를 지나서 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죠. 이런 해양성 기후는 우리나라보다 이 최고 기온, 최저 기온의 차이가 적어요. 영교차가 아주 적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와 이 수력 분포, 바로 대륙의 동안에 있느냐, 대륙의 서안에 있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대륙의 동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교차가 어떻다고요?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탐구 활동도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탐구 활동 한번 우리 자료 2번을 보면서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서울 바로 대륙이 어디 있습니까? 동안에 있지요. 자, 여름 8월에는 25.7도까지 높아졌어요. 자, 그런데 반대편 우리 대륙의 서안에 있는 리스본 같은 경우에는 23.5도, 우리나라보다 더 낮죠. 자, 근데 겨울의 차이가 매우 많이 납니다. 자, 우리나라는 영하 2.4도인데 우리 리스본은 와 살만하죠. 영상 무려 11.6도예요. 자, 우리 23.5 빼기 11.6 요거가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영교차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25.7 빼기 마이너스 2.4니까 무려 기온의 연교차가 약 28도씨 정도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테헤란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한가운데 있죠. 그래서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7월에는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렇죠?
자, 근데 1월 달에는 6.1도로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자, 그리고 해발고도의 영향을 받아서 이 한라산 정상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눈이 보이죠. 그쵸? 근데 아래쪽은 귤나무가 있습니다. 해발고도가 높아지면서 기온이 낮아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한라산을 봤을 때 우리 서귀포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보세요. 우리 제주도를 봤을 때 제주도를 거의 반으로 쭉 나눠서 위에 있는 시가 바로 제주시고요.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 시가 바로 서귀포시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지금 다습한 남풍이 불어와서 이 한라산에 걸리면서 무슨 성강수, 지형성 강수가 내린 거죠. 그쵸? 우리 오른쪽에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넘어가면은 비가 내리지 않고 오히려 기온이 상승하면서 제주시는 맑은 날씨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이제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데에 있는 EBS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기후 요인과 관련해서 사례 지역이 나옵니다. 이게 올바르게 연결된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해발 고도입니다. 자, 해발 고도라면 나머지 기후 요인은 비슷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 여기 서울이 있어요. 자, 그리고요. 바로 옆으로 쭉 가서 요 평창이 있는 여기. 요 지역이 바로 대관령입니다. 자, 근데 대관령과 서울은 위도는 비슷하니까 위도의 영향은 없었고요. 그런데 대관령이 뭐가 높아요? 해발 고도가 높죠. 그래서 대관령은 서울보다 여름철의 기온이 낮다.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위도를 한번 볼게요. 위도의 기후 요인은 주로 기온의 남북차를 봐야 됩니다. 자, 기온의 남북차를 봐야 되는데 인천, 목포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인천 어디 있어요? 인천 여기 있죠. 자, 목포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어때요? 둘 다 서해안이라고 하는 수륙 분포도 동일하고요. 인천은 고위도 지역, 목포는 저위도 지역에 있죠. 그래서 인천이 목포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겠죠. 그래서 A에 들어올 거 기역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표시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륙 분포인데요. 수륙 분포는 내륙에 있느냐, 해안 쪽에 있느냐, 아니면 아예 바다에 있느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울릉도는 수원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자, 수원은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있고요. 거의 비슷한 미도 정도의 뭐가 있습니까? 울릉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수원은 거의 내륙이든지 아니면 서해안 쪽에 가깝고요. 울릉도는 섬이죠. 해양입니다. 자, 이렇게 바다에 있으면 비열이 높은 바다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화하죠. 그래서 연교차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니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살펴봤고요. 그럼 태백과 원주는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태백과 원주. 자, 태백 여기 있습니다. 자, 원주 어디 있나요? 원주는 우리 강원도 지역의 가운데 정도에 있거든요. 자, 여기 원주와 태백은 이 태백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죠. 요것은 이제 해발 고도와 관련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